오늘은 책 한 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 제목이 그 유명한 리비 호커의 이야기의 핵심이란 책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란 이 책이 상당히 잘 써진 책이고 유명한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이야기란 게 과연 그 구조란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막, 2막, 3막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런 과정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실 현실적으로. 네. 그렇지만 그거를 이렇게 확정하고 따져드는 것이 쉬운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쉬운 이야기만은 아니고 그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끌리는 이야기에는 무엇인가 뭐라고 해야 되나, 끌리는 이야기에는 무언가 겹쳐지는 부분,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공통적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고 표현하느냐는 각자 조금씩 다릅니다. 네, 각자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발라내서 표현하고 따지고 들다 보면 무엇인가 그 핵심 중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것이 이 리비 호커의 그 유명한 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이야기의 핵심, 영어로 하면 The Core of Story라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이 처음에 출간이 됐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리비 호커의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내용을 읽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모든 스토리가 이 공식에 적용을 받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떠한 스토리라도 이 이야기의 핵심에 나오는 그런 정수적인 생각들의 일부분은 겹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는 수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그래서 좀 가치가 좀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이야기의 핵심 이거를 전문 작가라면 굳이 알고 있을 테니까 읽어볼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작법에 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리비 호커가 좀 이렇게 자신감에 찬 표현으로 강한 어조로 이게 처음에 표현하는 문장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책을 빨리 쓰려면 핵심이 그거예요. 책을 빨리 쓰기 위해서는 뼈대를 잡고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의 뼈대. 뼈대를 잡고 쓰지 않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쓰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말대로 재미는 있겠죠. 쓰는데 재미는 있겠지만 소설을 빨리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로서 꾸준히 책을 출간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책을 빨리 써야 하고, 책을 빨리 쓰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뼈대를 잡고 써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릿말에 그 예를 들어놔요. 금방 쓸 수 있다는 걸. 그러니까 지필 속도를 빨리 한다는 거죠. 지필 속도를 빨리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글쓰기의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저도 책을 7권을 낸 작가로서 공감합니다. 공감해요. 왜냐하면 책이란 거는 잊혀지지 않게 꾸준히 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빨리 써야 돼요. 빨리. 왜 빨리 써야 되냐면 천천히 쓴다고 좋은 글이 나올 리 만무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릇이란 거는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릇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천천히 쓴들 그 그릇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고, 아무리 글을 천천히 빨리 쓴들 그 수준에서 벗어나는 글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지나치게 혹독하게 가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역량에 맞게 글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역량에 맞게 나올 거면 천천히 쓰기보다는 빨리 쓰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태고가 있잖아요. 태고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나오지도 않는 거를 꾸역꾸역 잡고 있는 것보다는 다 쏟아내 놓고, 다 쏟아 부어 놓고, 그거를 마치 레고 조립하듯이, 레고 박스에서 레고를 다 쏟아내 놓고 그걸 조립하듯이 이야기 보따리들을 모조리 쏟아내 놓고 그거를 가지고 요리도 맞춰보고 조리도 맞춰보고 붙였다 뗐다 또 해보고 하면서 만지고 두들기면서 그렇게 거대한 형상, 예술품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만지고 두들기고 할 때 사실 초고를 쓸 때보다 그럴 때 글쓰기 실력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태고를 할 때 조이고 풀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글쓰기 실력이 늘고, 그 는 실력이 다음 초고를 쓸 때 고스란히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쓰는 것이 중요하다. 빨리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가들일수록 글을 빨리 쓴다. 왜? 빨리 써야 대중들에게 계속 떨어지지 않는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지적인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런 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리비 호커의 이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맞는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쓸 때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죠. 하나는 고민하면서 글을 쓰는 유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즉흥적으로 척척 그냥 생각나는 대로 풀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면으로 생각해 보면 무계획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무계획으로 쓴다는 게 아무 계획도 없이 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계획을 순간순간 찰나의 직관에 의지해서 쓴다는 거고, 대략적인 시놉시스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 주제도 없이 쓸 수는 없잖아요. 주제만 정해놓고 뼈대를 만들지 않고 쓴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야기 뼈대를 다 세세하게 만들어 놓고 플롯까지도 장면이라든가 묘사라든가 대화라든가 이런 내용이 어디를 들어갈지를 구체적으로 잡아놓고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리뷰어커는 자기가 편하고 자기에게 좋은 성과를 나오는 방식으로 그걸 글을 쓰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좋은 방식, 어떤 방식이 나한테 좋은 방식이고, 내가 글을 씀에 있어서 아웃컴, 결과물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방식이냐, 그거를 가지고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리뷰어커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어느 방식이 더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단연 글을 빨리 쓰는 데는 뼈대를 잡고 쓰는 방식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뼈대를 잡는데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뼈대를 잡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것까지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근데 뼈대를 잡는데 리뷰어커는 그래요. 뼈대를 잡는데 숙달이 되면 4시간이면 한 소설에 뼈대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4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4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시간이면 충분하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절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기로 들어가 보면,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야기의 뼈대에는 5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5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다. 그 5개의 핵심 요소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요. 첫 번째는 중심 인물이 있다. 중심 인물. 그러니까 주인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 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소설을 하나 들어보죠. 그 미저리라는 영화 있으면 그 앤이라는 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폴이라는 작가가 나오죠. 그러면 애니와 폴이 주인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쉰들러 리스트 오스카 쉰들러가 될 것이고, 쇼생크 탈출하면 앤디랑 레드가 이제 주인공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인공이란 무엇이냐? 주인공이란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받는 롤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죠. 메이저 롤 하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중심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욕망, 디자이어예요. 디자이어. 주인공이 무엇인가를 갈구해야 돼. 나는 진짜 성공하고 싶다. 아니면 뭐 저 여자를 얻고 싶다. 아니면 돈을 엄청나게 벌고 싶다. 시험에 합격해서 권력을 들고 사법 시험에 합격해서 권력을 찾고 싶다. 이런 식으로 뭔가 갈구하는 게 있어요. 갈구. 나는 진짜 이 세상 최고의 변태가 되고 싶다. 섹스에 천착하고 싶다. 저 여자를 내 여자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 내가 최고의 미녀가 되고 싶다. 아니면 이 회사의 사장이 되고 싶다. 아니면 저 아이를 내가 소유하고 싶다. 롤리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소설 중에 롤리타라고 있죠. 저 아이를 내가 소유하고 싶다. 이런 욕구를 갖게 되는 그런 간절한 욕구. 위시 리스트. 위시가 아니라 거의 strong desire가 있어요. strong desire. 강력한 욕구. 주인공이 정말 강력하게 나 진짜 이거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 쉽게 얻으면 그 스토리가 됩니까? 예? 둘이 만나서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을 하고 애 낳고 잘 살고 재밌습니까? 재미가 없죠. 얘가 강력하게 뭘 원하는데 그거를 쉽게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고 막 고군분투하고 똥오줌을 싸고 막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막 피곤하게 하고 막 이렇게 분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싶은데, 이 여자를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왜? 방해물들이 있기 때문에. 내적 방해물, 외적 방해물, 수많은 방해물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방해물. 그래서 주인공은 그걸 얻기 위해서 막 온갖 난리 부르스를 다 펴요. 아니면 막 처절할 정도로 그냥 진짜 이게 뭐냐 할 정도로 진짜 얘를 갖기 위해서 막 옆에 있는 사람도 죽이고 막 물건도 훔치고 막 계획을 짜고 막 공범을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결말이죠. 이제 성공을 하든가 실패를 하는 거죠. 성공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해피엔딩이 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배드엔딩이 될, 새드엔딩이나 배드엔딩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실패를 하고 좌절해서 슬픈 엔딩, 새드 엔딩, 미저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스토리. 내가 뭘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똥을 싸고 하는데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배드 스토리가 더 좋거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야말로 우리 인간의 본연의 심리, 핵심, 중핵을 건드리는 그런 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의 무언가를 원하고 근데 외적 목표죠. 무언가를 원하는 게 외적 목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방해를 받아요. 방해를 누구한테 받겠어요? 환경에서도 받지만 사람에 있어서도 받는 거예요. 적대자라고 하죠. 적대 요소라고 하는 게 나는 알 것 같은데 적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항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일련의 스토리를 갖다 이제 플롯이라고 플롯 이야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말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리비 호커는 샬롯의 거미줄, 이비 화이트의 샬롯의 거미줄이나 아까 말했던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롤리타, 그다음에 모자 쓴 고양이, 닥터 수스의 모자 쓴 고양이, 그다음에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 그다음에 프랭크 바운의 오즈의 마법사, 또 위자드 오브 오즈, 이런 스토리들을 예시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리비 호커는 얘기하는 거죠. 이 작품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야기 뼈대에 5가지 핵심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 외적 목표, 적대자, 그 다음에 플롯, 그 다음에 결말,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 요소 5가지는 알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가 좀 밋밋하잖아요. 이거를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소스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야기뼈대, 아까는 5가지 요소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3가지 축입니다. 이야기뼈대에는 3가지 축이 있다는 거예요. 축, ashes, 3 ashes가 있다는 거예요. ashes. 아유, 여기 이렇게 길이 파였냐. 3가지 축. 그래서 이 3가지 축이 무엇이냐,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3가지 축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캐릭터 아크라고 해요. 캐릭터 아크. 여기서 캐릭터 아크, 이게 나는 캐릭터 아크가 처음에 그냥 이 사람이 만들어낸 용어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 이게 원래 있는 용어지만 캐릭터 아크가.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무지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모른다는 거는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는 거거든. 캐릭터 아크란 게 있고, 그러니까 캐릭터 아크가 뭐냐면 주인공의 정신 상태가 이쪽 선에서 저쪽 선, 그러니까 현재에서 이상향으로 나아가는 모습, 나아가는 방향의 과정, 이거를 캐릭터 아크라고 해요. 캐릭터 아크. 그러니까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롤리타를 보면 한 소녀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 집착과 소유욕이 그게 이제 다 부질없는 자신의 행동임을 깨닫는 과정. 이게 이제 캐릭터 아크. 죽음을 두려워하는 한 소년이 돼지가 죽음을 초연하게 되는 과정. 소극적이고 수줍음 많은 한 소년이 진취적인 적극적인 소년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 이게 지금 해리포터죠. 해리포터.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들이 죄다 뭐냐?
캐릭터 아크라는 거예요. 캐릭터 아크. 주인공의 정신적인 방향, 지향점, 그런 걸 갖다 캐릭터 아크라고 부른다. 캐릭터 아크.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주제예요. 주제는 서브젝트. 핵심이죠. 주제가 서브젝트라고 볼 수는 없고, 핵심. 도대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 글에서 네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가 바로 주제입니다. 인생은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 악한 자에게는 영혼의 결핍이 뒤따른다. 뭐 이런 거겠죠. 그 엔도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보면 선교사가 그 배교한 그 사와노 주안 페레이라 신부를 찾으러 오죠. 일본으로 건너옵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도 결국은 배교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제가 나오죠. 나는 지금까지와 아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신을 사랑하고 있다. 나는 최후의 신부이다. 아주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다. 결코 그분은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신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배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을 사랑하고 신과 함께한다. 그런 스토리가 녹아 나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가 있어야 된다. 주제. 첫 번째는 캐릭터 아크, 두 번째는 주제.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마지막 캐릭터 이야기의 세 축. 전개 속도예요. 전개 속도. 이 전개 속도가 뭐냐면 예전에 황홀한 글과목이라는 책에서 조정래 작가가 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장편 소설을 쓸 때 가장 철칙까지 지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저거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빨리 전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전개 속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전개 속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전개 속도라 하면 그 전개 속도가 아니라 선택지의 선택지의 한정이에요. 사람이 점점 코너에 몰리면서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전개 속도.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핵심 요소와 3가지 축,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양한 방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페이지가 한 180쪽, 170쪽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얇고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많은 걸 담고 있다. 그래서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번 딱 읽어본 다음에 또 한 달 지나서 한 번씩 읽어보고 또 한 달 지나서 한 번씩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 쏙 이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